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까지 걸으면 발꿈치를 단련하라입니다. 저자는 미나미 마사코, 출판사는 파라사이언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나미 마사코, 가이로프랙틱 치료사이다. 체형교용사, 미용 전문가, 12만 명의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킨 경험과 3개월 만에 완벽한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각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60대 이상의 분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자세로 서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넘어지거나 고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 오래 걸으려면 당장 중요한 것은 앉은 상태에서 뼈와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위가 바로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는 과도한 자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정돈해야 될 부위입니다. 발꿈치는 주택에 비유하면 집안과 같습니다. 집안이 푹신하고 약하면 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기울거나 가라앉게 됩니다. 집이 기울면 문을 열지 못하거나 외벽에 금이 가는 등 건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발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꿈치가 약하고 말랑말랑하면 몸의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무릎과 고관절이 뒤틀리고 등이 굽고 머리를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불안정한 자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자세는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고 호흡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위한 첫걸음은 반석과 같은 발꿈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발꿈치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발꿈치 운동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다리 힘이 세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뼈가 강화된다. 자세가 좋아진다.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면역력이 향상된다. 신진대사가 향상된다. 연화장애 방지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발꿈치 톡톡 운동은 앉은 채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꿈치로 톡톡 소리를 내며 바닥을 두드리는 동작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바닥 근육과 발 뒤꿈치로부터 전신의 뼈까지 단련시키고 굳은 발등을 풀어 다리 비대칭을 교정합니다. 발 뒤꿈치 톡톡 운동으로 하반신이 정돈되면 그 효과가 상반신까지 연동되어 평생 걸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외출 시에 휠체어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력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재활 치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빨라지고 병실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지만 직접 해보면 몸이 점차 정돈되고 근육이 탄탄해지며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담입니다. 5년 전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금은 2시간 동안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케이코 70세.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머리카락도 풍성해지고 윤기가 생겼습니다. 그토록 동경하던 쇼커트도 시도해봤습니다.
40대부터 고관절이 나빠져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60대의 한쪽 다리를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조금 좋아졌지만 다리 길이의 불균형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미나미 선생님의 살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이나 온몸을 정돈하는 시술을 받거나 발꿈치와 무릎 관절, 고관절을 정돈하는 간단한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랐습니다. 고관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걷는 방법이 개선되어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먼 곳까지 물건을 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잠들기 전에 TV를 보며 발 뒤꿈치를 톡톡 치고 있습니다. 계속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든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 하체를 강화해야지 하며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작정 하체 훈련을 시작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걷는 비결입니다. 발꿈치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토대와 같습니다. 이 토대가 뒤틀리면 뼈와 관절이 어긋나면서 몸의 균형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을 지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발에는 몇 개의 뼈가 있을까요? 모두 33개입니다. 의외로 많은 숫자이죠. 발의 뼈는 각각 관절로 연결되어 있으며 발등 쪽에도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있어서 본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발은 뻣뻣하게 굳어져 있어 발의 각 부분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 중앙에 있는 중족골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맨발로 생활했기 때문에 긴 거리를 무리 없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이 등장하면서 본래 움직여야 될 관절들이 고정된 채 걷고 그로 인해 발과 다리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걷는 것이 어려워졌죠. 반대로 말하자면 발꿈치라는 토대를 안정시키고 발의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면 본래의 튼튼한 다리와 허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다리의 힘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가 불안정하면 방석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제 살롱에 자주 넘어진다. 걸으면 발과 고관절이 아플 때가 있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발꿈치를 만져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꿈치 아래쪽 근육이 말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본인의 발 뒤꿈치를 손가락으로 좌우해서 살짝 집어보세요. 어떠신가요? 그 부위의 살은 원래 단단해서 손으로 짚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1cm 정도까지 짚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피부가 거칠어서 잘 짚히지 않더라도 그 안쪽 근육은 말랑말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꿈치가 말랑말랑하고 푹신한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등 쪽에 힘을 주며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로 발등은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반대로 발꿈치와 발바닥의 근육이나 근막에 미치는 힘은 매우 약해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발바닥의 아치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평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발꿈치가
말랑말랑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통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제대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목이 앞으로 나온 거북목 자세로 걷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발꿈치의 뼈가 점점 틀어지고 무릎과 고관절까지 점차 어긋나게 됩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발꿈치로 걷는 것은 마치 푹신한 방석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방석 위에서는 몸통이 안정되지 않아 균형을 잃고 몸이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의 근육과 근막을 강화시키려면 발꿈치를 톡톡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들려 스트레칭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바닥이나 지면을 발꿈치로 단단히 디디며 몸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꿈치를 톡톡 치는 운동은 발바닥과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뿐 아니라 온몸의 뼈를 강화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1995년 영국 노팅엄 퀸스 메디컬 스쿨에서 실시한 연구는 하루 약 50회 정도 발꿈치를 내리치는 운동을 하면 뼈를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발꿈치 내리치기 그리고 뼈 강화의 연관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발꿈치를 통해 온몸의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200개 이상의 뼈가 있습니다. 관절이 심하게 굳지 않으면 뼈에 툭하고 충격이 가해질 때 서로 연동하여 움직입니다. 이런 자극이 뼈에 전해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골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대사는 뼈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분해하고 흡수하면 그 자리에 고라세포가 붙어서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며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활발한 골대사 사이클이 꼭 필요합니다. 발꿈치를 자극하면 이 골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폐경 후의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이 살짝 걸리거나 넘어지는 정도로도 골절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재채기만으로도 갈비뼈가 부러져 병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뼈를 지탱하는 근육뿐 아니라 뼈 자체를 강화하는 뼈 운동도 중요합니다. 발꿈치를 톡톡 두드리는 운동은 뼈에 자극을 전달해 고라세포가 균형 있게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운동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10초씩 톡톡 두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50번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횟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꿈치를 정돈하는 효과는 단지 오래 걷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고정되고 발목과 무릎, 고관절, 골반이 정돈되면 그 위에 있는 척추도 정렬되어 구부정한 자세가 교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가 확장되어 깊은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거북목이나 등이 구부정한 사람은 폐활량이 적어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얕고 짧아집니다. 얕은 호흡이나 짧은 호흡을 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자세로 걸으면 호흡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근육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더 많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면 복압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여러 장기가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발목, 무릎, 고관절이 뒤틀리면 혈액의 흐름이 물리적으로 방해받게 됩니다. 뒤틀리고 어긋난 관절 주위의 근육에는 혈액순환이 막히기 마련이죠. 발은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서 혈액이 정체되면 몸 전체의 혈류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는 체온의 저하나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혈액순환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혈액순환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을 통해 신선한 산소가 폐에 도달하고 혈류가 좋아지면 동시에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져 백혈구가 증가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왠지 몸이 나른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막연히 느끼는 사람도 반드시 발꿈치를 정돈하여 그 효과를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신경 전달이 좋아지므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발꿈치가 정돈되고 발바닥의 아치가 튼튼해지며 발바닥 뿌리와 발꿈치로 땅을 밀어 자연스럽게 설 수 있게 되면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절이 뒤틀린 사람들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근육을 사용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관절의 뒤틀림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자세로 서고 걸으면 불필요한 근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되어 에너지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발이 안정적으로 지면에 닿지 못하면 머리가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기 쉬워지며 이는 머리와 뇌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초래해서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발바닥의 안정성과 몸의 중심을 강화하면 이러한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를 덜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자신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할수록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생각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없나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활동은 점차 둔화되고 기능도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뇌 역시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그러나 발꿈치가 제대로 정돈되고 그 영향으로 불필요한 긴장과 에너지를 자세를 바로잡는 데 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할 의욕이 솟게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러니 마지막까지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충실히 실현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가요? 발꿈치가 정돈되면 무릎이나 고관절 등의 관절 통증이 사라지거나 걷는데 어려움이 줄어 자주 걷고 외출하게 되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멋을 내는 것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조차 귀찮아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외모에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발꿈치 건강을 통해 치매 예방은 물론 멋진 외모까지 손에 넣어보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발꿈치를 교정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은 다리가 약할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고, 누워서 하는 운동은 눕는 건 좋은데 일어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앉아서 한다면 안전하고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겠죠? 정말 이 운동으로 발꿈치부터 온몸이 교정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데 핵심은 시작점이 아래에 있다는 점이죠. 상반신에 문제가 있어도 먼저 발꿈치, 무릎, 고관절, 골반의 뒤틀림이나 어긋남을 바로잡고 올바른 위치로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반신이 뒤틀린 상태에서 상반신만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발로만 운동해도 가벼워졌다, 움직이기 쉬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꿈치가 정돈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발꿈치와 같은 관절과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틀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좋은 근육을 기르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실천해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따라서 절대 너무 무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무리를 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절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 자체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운동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실 언제 하든 효과가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아침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한결 상쾌해집니다. 외출이나 장 보러 가기 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걷기에도 더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특히 인공 고관절 치환술 같은 관절 수술 등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술 전의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거나 수술 후의 재활 운동에 운동을 포함하면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여성으로 직업의 특성상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근육을 늘리고 벌린 뒤에 절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근육이 긴장해서 굳어 있거나 노화로 인해 약해져 있으면 수술 부위의 회복이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이분께 발꿈치 톡톡 운동과 개걸음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권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에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으로 몸을 미리 준비한 덕분이었죠. 수술 후에도 병원에서 발꿈치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2주 뒤에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이후 통증도 없고 활기차게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6,000보를 걸어도 거뜬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수술 후에도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술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왜곡된 관절을 억지로 지탱하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풀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과 관절이 이완된 때야말로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꿈치 톡톡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동작인 발꿈치 톡톡 운동을 마스터 해보세요. 각 세트는 좌우 각각 5회씩 실시합니다. TV 광고를 보거나 외출하기 전 잠깐 시간을 내보세요. 아침이나 낮, 저녁, 밤, 하루 4회 연습해보세요. 먼저 두 발은 평행으로 하고 무릎은 붙지 않도록 90도로 앉습니다. 톡톡 운동하는 쪽의 손은 허벅지에 올립니다. 새끼 발가락이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앉습니다. 의자의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빼고 앉아서 무릎 아래로 두 발바닥을 평행으로 놓고 톡톡 치는 쪽의 손은 허벅지에 두고 반대쪽 손은 배에 둡니다. 발가락 밑부분으로 바닥을 딛고 발꿈치를 올린 뒤에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톡톡톡 리듬에 맞춰 4번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발꿈치를 쭉 올리고 발바닥을 확실히 펴니다. 툭 떨어뜨리고 바닥을 세게 눌러줍니다. 발꿈치 펴 무게에 맡겨서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발꿈치와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세게 누르고 상체를 바로 잡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스트레칭입니다. 발꿈치 근육과 항중력근을 강화시킵니다. 이 운동은 정체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운동이죠. 호흡은 계속 유지하며 힘을 빼고 편안하게 진행하세요. 한 세트당 좌우 각각 3회씩 반복합니다. 의자의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빼고 앉아서 무릎 아래로 두 발바닥을 평행하게 놓습니다. 두 손은 의자를 잡습니다. 무릎을 서로 붙이지 않죠. 발꿈치를 앞으로 밀며 다리를 쭉 뻗습니다. 발가락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발바닥으로부터 무릎 위쪽, 허벅지 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발꿈치를 바깥쪽으로 밀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관절을 열어둡니다. 반대쪽 발은 바닥을 단단히 딛고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발꿈치를 안쪽으로 밀어 고관절을 딛고 발을 무릎 아래로 놓습니다. 양쪽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며 상체의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다음은 100년, 건강한 몸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훌륭한 댄서일수록 반복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잘 알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멈춰서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아가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관절통 때문에 서 있는 곳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며 한 걸음 내딛고 세 걸음을 걷고 마침내 지팡이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나이가 들어도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몸은 나이에 비례해서 무조건 늙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과 뼈는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몸에 감사하며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3일, 7일, 한 달, 그리고 3달로 이어지며 결국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슬리퍼를 신는 습관은 관절의 뒤틀림의 적입니다. 슬리퍼를 신으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발등에 힘을 주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발꿈치가 더 뒤틀리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려 해도 슬리퍼가 먼저 발보다 앞서서 나가게 되죠. 맨발로 지내고 싶지 않은 분에게는 여름에는 조리형 슬리퍼를 추천합니다. 엄지발가락과 4개의 발가락이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부츠형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까지 완전히 덮어주는 슬리퍼는 일반적인 슬리퍼보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꿈치를 정돈하고 평생 걸을 수 있는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뿐 아니라 발톱과 각질 관리도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거나 너무 길게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주 확인해서 적당한 길이로 관리해주세요. 신발 크기가 발에 맞지 않으면 발이 편치 않은 것은 물론 나아가 발톱이 밀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는 꼭 신어보고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발꿈치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듣는데 발꿈치 톡톡 운동을 통해 관절의 뒤틀림을 해결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발바닥의 세포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각질이 두꺼워지지 않고 건강한 피부로 바뀝니다.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발바닥 팩을 하거나 보습 크림을 바른 다음 양말을 신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주세요. 고령자에게 골절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발이 걸려도 쉽게 골절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게다가 큰 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던 분들도 골절이나 입원을 겪게 되면 충격을 받아 우울해지고 금세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골절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몸의 일은 의사를 믿고 맡기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 후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기까지 걸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그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발목이 움직이는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점진적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주세요.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피로를 느끼게 되죠. 몸이 피곤해지면 걷거나 활동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출도 귀찮아지죠. 특히 70세 이상으로 체중 증가가 우려되는 분들은 한 번의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4번으로 나눠서 식사를 해보세요. 이때 하루 섭취 칼로리를 약 1800kcal로 조절하면 몸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사 전에 찬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되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입 주변 근육을 단련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 무른 음식이라도 여러 번 씹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여러 번 오래 씹으면 맛을 음미하게 되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씹어 맛을 충분히 음미하며 천천히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자세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발꿈치로 바닥을 단단히 딛고 등을 곧게 펴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옆에 거울을 두고 가끔 옆모습을 확인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더욱 완벽합니다. 사람의 몸은 5년마다 변화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60세를 넘기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되돌아보며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60세가 되면 이 나이를 건강하게 맞이한 것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할 기회입니다. 65세, 70세, 80세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있다는 것조차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당연하지 않은 기적처럼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날을 보내며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뼈, 장기, 혈관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우선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몸에 감사하는 마음 역시 반드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발꿈치 단련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누구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까지 걸으면 발꿈치를 단련하라입니다. 저자는 미나미 마사코, 출판사는 파라사이언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나미 마사코, 가이로프랙틱 치료사이다. 체형교용사, 미용 전문가, 12만 명의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킨 경험과 3개월 만에 완벽한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각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60대 이상의 분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자세로 서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넘어지거나 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 오래 걸으려면 당장 중요한 것은 앉은 상태에서 뼈와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위가 바로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는 과도한 자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정돈해야 될 부위입니다. 발꿈치는 주택에 비유하면 집안과 같습니다. 집안이 푹신하고 약하면 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기울거나 가라앉게 됩니다.
집이 기울면 문을 열지 못하거나 외벽에 금이 가는 등 건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발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꿈치가 약하고 말랑말랑하면 몸의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무릎과 고관절이 뒤틀리고 등이 굽고 머리를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불안정한 자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자세는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고 호흡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위한 첫걸음은 반석과 같은 발꿈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발꿈치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발꿈치 운동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다리 힘이 세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뼈가 강화된다. 자세가 좋아진다.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면역력이 향상된다. 신진대사가 향상된다. 연화장애 방지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발꿈치 톡톡 운동은 앉은 채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꿈치로 톡톡 소리를 내며 바닥을 두드리는 동작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바닥 근육과 발 뒤꿈치로부터 전신의 뼈까지 단련시키고 굳은 발등을 풀어 다리 비대칭을 교정합니다. 발 뒤꿈치 톡톡 운동으로 하반신이 정돈되면 그 효과가 상반신까지 연동되어 평생 걸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외출 시에 휠체어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력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재활 치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빨라지고 병실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지만 직접 해보면 몸이 점차 정돈되고 근육이 탄탄해지며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담입니다. 5년 전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금은 2시간 동안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케이코 70세.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머리카락도 풍성해지고 윤기가 생겼습니다. 그토록 동경하던 쇼커트도 시도해봤습니다. 40대부터 고관절이 나빠져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60대의 한쪽 다리를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조금 좋아졌지만 다리 길이의 불균형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미나미 선생님의 살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이나 온몸을 정돈하는 시술을 받거나 발꿈치와 무릎 관절, 고관절을 정돈하는 간단한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랐습니다. 고관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걷는 방법이 개선되어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먼 곳까지 물건을 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잠들기 전에 TV를 보며 발 뒤꿈치를 톡톡 치고 있습니다. 계속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든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 하체를 강화해야지 하며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작정 하체 훈련을 시작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걷는 비결입니다. 발꿈치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토대와 같습니다. 이 토대가 뒤틀리면 뼈와 관절이 어긋나면서
몸의 균형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을 지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발에는 몇 개의 뼈가 있을까요? 모두 33개입니다. 의외로 많은 숫자이죠. 발의 뼈는 각각 관절로 연결되어 있으며 발등 쪽에도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있어서 본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발은 뻣뻣하게 굳어져 있어 발의 각 부분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 중앙에 있는 중족골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맨발로 생활했기 때문에 긴 거리를 무리 없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이 등장하면서 본래 움직여야 될 관절들이 고정된 채 걷고 그로 인해 발과 다리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걷는 것이 어려워졌죠. 반대로 말하자면 발꿈치라는 토대를 안정시키고 발의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면 본래의 튼튼한 다리와 허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다리의 힘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가 불안정하면 방석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제 살롱에 자주 넘어진다. 걸으면 발과 고관절이 아플 때가 있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발꿈치를 만져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꿈치 아래쪽 근육이 말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본인의 발 뒤꿈치를 손가락으로 좌우해서 살짝 집어보세요. 어떠신가요? 그 부위의 살은 원래 단단해서 손으로 짚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1cm 정도까지 짚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피부가 거칠어서 잘 짚히지 않더라도 그 안쪽 근육은 말랑말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꿈치가 말랑말랑하고 푹신한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등 쪽에 힘을 주며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로 발등은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반대로 발꿈치와 발바닥의 근육이나 근막에 미치는 힘은 매우 약해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발바닥의 아치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평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발꿈치가 말랑말랑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통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제대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목이 앞으로 나온 거북목 자세로 걷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발꿈치의 뼈가 점점 틀어지고 무릎과 고관절까지 점차 어긋나게 됩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발꿈치로 걷는 것은 마치 푹신한 방석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방석 위에서는 몸통이 안정되지 않아 균형을 잃고 몸이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의 근육과 근막을 강화시키려면 발꿈치를 톡톡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늘려 스트레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바닥이나 지면을 발꿈치로 단단히 디디며 몸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꿈치를 톡톡 치는 운동은 발바닥과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뿐 아니라 온몸의 뼈를 강화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1995년 영국 노팅엄 퀸스 메디컬 스쿨에서 실시한 연구는 하루 약 50회 정도 발꿈치를 내리치는 운동을 하면 뼈를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발꿈치 내리치기,
그리고 뼈 강화의 연관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발꿈치를 통해 온몸의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200개 이상의 뼈가 있습니다. 관절이 심하게 굳지 않으면 뼈에 툭하고 충격이 가해질 때 서로 연동하여 움직입니다. 이런 자극이 뼈에 전해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골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대사는 뼈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분해하고 흡수하면 그 자리에 고라세포가 붙어서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며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활발한 골대사 사이클이 꼭 필요합니다. 발꿈치를 자극하면 이 골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폐경 후의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이 살짝 걸리거나 넘어지는 정도로도 골절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재채기만으로도 갈비뼈가 부러져 병상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뼈를 지탱하는 근육뿐 아니라 뼈 자체를 강화하는 뼈 운동도 중요합니다. 발꿈치를 톡톡 두드리는 운동은 뼈에 자극을 전달해 고라세포가 균형 있게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운동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10초씩 톡톡 두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50번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횟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꿈치를 정돈하는 효과는 단지 오래 걷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고정되고 발목과 무릎, 고관절, 골반이 정돈되면 그 위에 있는 척추도 정렬되어 구부정한 자세가 교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가 확장되어 깊은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거북목이나 등이 구부정한 사람은 폐활량이 적어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얕고 짧아집니다. 얕은 호흡이나 짧은 호흡을 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자세로 걸으면 호흡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근육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더 많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면 복압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여러 장기가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발목, 무릎, 고관절이 뒤틀리면 혈액의 흐름이 물리적으로 방해받게 됩니다. 뒤틀리고 어긋난 관절 주위의 근육에는 혈액순환이 막히기 마련이죠. 발은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서 혈액이 정체되면 몸 전체의 혈류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는 체온의 저하나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혈액순환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혈액순환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을 통해 신선한 산소가 폐에 도달하고 혈류가 좋아지면 동시에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져 백혈구가 증가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왠지 몸이 나른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막연히 느끼는 사람도 반드시 발꿈치를 정돈하여
그 효과를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신경 전달이 좋아지므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발꿈치가 정돈되고 발바닥의 아치가 튼튼해지며 발바닥 뿌리와 발꿈치로 땅을 밀어 자연스럽게 설 수 있게 되면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절이 뒤틀린 사람들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근육을 사용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관절의 뒤틀림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자세로 서고 걸으면 불필요한 근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되어 에너지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발이 안정적으로 지면에 닿지 못하면 머리가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기 쉬워지며 이는 머리와 뇌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초래해서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발바닥의 안정성과 몸의 중심을 강화하면 이러한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를 덜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자신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할수록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생각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없나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활동은 점차 둔화되고 기능도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뇌 역시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그러나 발꿈치가 제대로 정돈되고 그 영향으로 불필요한 긴장과 에너지를 자세를 바로잡는 데 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할 의욕이 솟게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러니 마지막까지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충실히 실현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가요? 발꿈치가 정돈되면 무릎이나 고관절 등의 관절 통증이 사라지거나 걷는데 어려움이 줄어 자주 걷고 외출하게 되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멋을 내는 것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조차 귀찮아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외모에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발꿈치 건강을 통해 치매 예방은 물론 멋진 외모까지 손에 넣어보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발꿈치를 교정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은 다리가 약할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고, 누워서 하는 운동은 눕는 건 좋은데 일어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앉아서 한다면 안전하고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겠죠? 정말 이 운동으로 발꿈치부터 온몸이 교정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데 핵심은 시작점이 아래에 있다는 점이죠. 상반신에 문제가 있어도 먼저 발꿈치, 무릎, 고관절, 골반의 뒤틀림이나 어긋남을 바로잡고 올바른 위치로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반신이 뒤틀린 상태에서 상반신만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발로만 운동해도 가벼워졌다,
움직이기 쉬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꿈치가 정돈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발꿈치와 같은 관절과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틀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좋은 근육을 기르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실천해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따라서 절대 너무 무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무리를 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절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 자체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운동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실 언제 하든 효과가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아침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한결 상쾌해집니다. 외출이나 장 보러 가기 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걷기에도 더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특히 인공 고관절 치환술 같은 관절 수술 등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술 전의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거나 수술 후의 재활 운동에 운동을 포함하면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여성으로 직업의 특성상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근육을 늘리고 벌린 뒤에 절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근육이 긴장해서 굳어 있거나 노화로 인해 약해져 있으면 수술 부위의 회복이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이분께 발꿈치 톡톡 운동과 개걸음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권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에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으로 몸을 미리 준비한 덕분이었죠. 수술 후에도 병원에서 발꿈치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2주 뒤에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이후 통증도 없고 활기차게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6,000보를 걸어도 거뜬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수술 후에도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술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왜곡된 관절을 억지로 지탱하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풀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과 관절이 이완된 때야말로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꿈치 톡톡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동작인 발꿈치 톡톡 운동을 마스터 해보세요. 각 세트는 좌우 각각 5회씩 실시합니다. TV 광고를 보거나 외출하기 전 잠깐 시간을 내보세요. 아침이나 낮, 저녁, 밤, 하루 4회 연습해보세요. 먼저 두 발은 평행으로 하고 무릎은 붙지 않도록 90도로 앉습니다. 톡톡 운동하는 쪽의 손은 허벅지에 올립니다. 새끼 발가락이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앉습니다. 의자의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빼고 앉아서 무릎 아래로 두 발바닥을 평행으로 놓고 톡톡 치는 쪽의 손은 허벅지에 두고 반대쪽 손은 배에 둡니다.
발가락 밑부분으로 바닥을 딛고 발꿈치를 올린 뒤에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톡톡톡 리듬에 맞춰 4번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발꿈치를 쭉 올리고 발바닥을 확실히 펴니다. 툭 떨어뜨리고 바닥을 세게 눌러줍니다. 발꿈치 펴 무게에 맡겨서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발꿈치와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세게 누르고 상체를 바로 잡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스트레칭입니다. 발꿈치 근육과 항중력근을 강화시킵니다. 이 운동은 정체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운동이죠. 호흡은 계속 유지하며 힘을 빼고 편안하게 진행하세요. 한 세트당 좌우 각각 3회씩 반복합니다. 의자의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빼고 앉아서 무릎 아래로 두 발바닥을 평행하게 놓습니다. 두 손은 의자를 잡습니다. 무릎을 서로 붙이지 않죠. 발꿈치를 앞으로 밀며 다리를 쭉 뻗습니다. 발가락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발바닥으로부터 무릎 위쪽, 허벅지 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발꿈치를 바깥쪽으로 밀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관절을 열어둡니다. 반대쪽 발은 바닥을 단단히 딛고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발꿈치를 안쪽으로 밀어 고관절을 딛고 발을 무릎 아래로 놓습니다. 양쪽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며 상체의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다음은 100년, 건강한 몸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훌륭한 댄서일수록 반복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잘 알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멈춰서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아가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관절통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며 한 걸음 내딛고 세 걸음을 걷고 마침내 지팡이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나이가 들어도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몸은 나이에 비례해서 무조건 늙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과 뼈는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에 감사하며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3일, 7일, 한 달, 그리고 3달로 이어지며 결국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슬리퍼를 신는 습관은 관절의 뒤틀림의 적입니다. 슬리퍼를 신으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발등에 힘을 주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발꿈치가 더 뒤틀리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려 해도 슬리퍼가 먼저 발보다 앞서서 나가게 되죠. 맨발로 지내고 싶지 않은 분에게는 여름에는 조리형 슬리퍼를 추천합니다. 엄지 발가락과 4개의 발가락이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부츠형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까지 완전히 덮어주는 슬리퍼는 일반적인 슬리퍼보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꿈치를 정돈하고 평생 걸을 수 있는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뿐 아니라 발톱과 각질 관리도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거나 너무 길게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주 확인해서 적당한 길이로 관리해주세요. 신발 크기가 발에 맞지 않으면 발이 편치 않은 것은 물론
나아가 발톱이 빌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는 꼭 신어보고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발꿈치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듣는데 발꿈치 톡톡 운동을 통해 관절의 뒤틀림을 해결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발바닥의 세포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각질이 두꺼워지지 않고 건강한 피부로 바뀝니다.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발바닥 팩을 하거나 보습 크림을 바른 다음 양말을 신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주세요. 고령자에게 골절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그만 발이 걸려도 쉽게 골절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게다가 큰 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던 분들도 골절이나 입원을 겪게 되면 충격을 받아 우울해지고 금세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골절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몸의 일은 의사를 믿고 맡기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 후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기까지 걸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그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발목이 움직이는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점진적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주세요.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피로를 느끼게 되죠. 몸이 피곤해지면 걷거나 활동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출도 귀찮아지죠. 특히 70세 이상으로 체중 증가가 우려되는 분들은 한 번의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4번으로 나눠서 식사를 해보세요. 이때 하루 섭취 칼로리를 약 1800kcal로 조절하면 몸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사 전에 찬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되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입 주변 근육을 단련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 무른 음식이라도 여러 번 씹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여러 번 오래 씹으면 맛을 음미하게 되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씹어 맛을 충분히 음미하며 천천히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자세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발꿈치로 바닥을 단단히 딛고 등을 곧게 펴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옆에 거울을 두고 가끔 옆모습을 확인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더욱 완벽합니다. 사람의 몸은 5년마다 변화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60세를 넘기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되돌아보며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60세가 되면 이 나이를 건강하게 맞이한 것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할 기회입니다. 65세, 70세, 80세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있다는 것조차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당연하지 않은 기적처럼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날을 보내며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뼈, 장기, 혈관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우선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몸에 감사하는 마음 역시 반드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발꿈치 단련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누구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